안녕하세요. 정신과 말해주는 남자 정신과 의사 김기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번아웃 증후군이 무엇인지, 번아웃 증후군을 극복하고 피로감 없이 의욕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거칠 것 없이 원기왕성하게 업무를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의욕을 잃거나 기력이 모두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이를 번아웃 증후군이라 하는데요. 먼저 번아웃 증후군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근면하고 성실한 회사원 김모 씨는 이번에 중요한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일밖에 모를 정도로 낮과 밤 구분 없이 직장에서는 물론 퇴근해서도 의욕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매진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귀찮아졌습니다. 몸과 마음에 피로가 생겨 무기력해짐과 함께 두통 또는 복통이 동반되는 등 신체적 컨디션이 나빠진 것은 물론이고 가족 및 회사 동료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자신의 현재 상황이 부정적으로 느껴져서 스스로가 불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하게도 프로젝트는 달성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어찌 목표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성취감 그리고 보상은커녕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맡은 프로젝트를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은 나오지 않아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습니다. 만약 이 사례가 자신의 현재 상황과 같거나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이 영상을 차분하게 끝까지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번아웃 증후군 전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 시청 후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치열한 경쟁이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양의 업무 때문에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할 때가 많죠. 더욱이 요즘에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에요. 일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과를 내기 위한 강박관념에 일에만 파묻혀 지내다가는 번아웃 증후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에 걸리면, 즉 다른 말로 업무 혹은 해야 하는 일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피로해지며 업무 효율이 감소하고 본인 스스로에게 혹은 타인에게 부정적, 비판적인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크리스티나 메슬렉은 번아웃 증후군의 중증도를 판정하는 MBI 지표를 만들었는데요. MBI 지표는 정신적 소진감, 탈인격화, 개인적 성취감 저하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신적 소진감이란 업무를 통해 정신적으로 힘을 소진해버린 상태로 경무에 지쳐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몸과 마음에 피로를 느끼는 것이고요. 탈인격화란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 피하는 것인데,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피로를 줄이려는 방어기제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개인적 성취감 저하는 여태껏 업무로 쌓아온 성취감이 크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체크리스트를 보고 합한 점수가 몇 점인지 계산해보세요. 총점이 65점 이상이라면 번아웃 상태를 강력하게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쉽게 피로를 느낀다. 2. 일을 마치거나 퇴근할 때 완전히 지쳐있다. 3. 아파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4. 현재 업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다. 5. 나의 직무 기여도에 대해 냉소적이다. 6.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 7.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다. 8. 최근 짜증 불만이 많아지고 여유가 없다. 9. 이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일에도 화를 참을 수 없다. 10.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일이 많다. 11.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12.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한다. 13. 만성 피로, 두통, 소화불량이 늘었다. 14. 일하는 것에 대해 심적 부담과 자신의 한계를 느낀다. 15. 모든 일에 대체로 의욕이 없다. 16. 두드러지게 유머 감각이 줄었다. 17. 성욕이 감소했다.
18.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힘들게 느껴진다. 자,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총점이 65점 이상이라면 번아웃 상태임을 의미하고, 그보다 낮다면 번아웃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적당한 업무량을 유지한다. 두 번째, 업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 세 번째,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가진다입니다. 여기서 업무란 비단 회사 업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 사업 또는 가사 일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현대사회에서는 한 개인에게 한 가지의 역할만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너무 다양한 역할 속에서 조금씩 지쳐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번아웃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할 게 또 있는데요. 지금부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잘 세워서 실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잡으면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철학자 데카르트는 어려운 문제는 분할시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목표를 작게 분할해서 달성감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목표를 작게 분할하면 목표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려는 마음 또한 강해집니다. 또한 실제로 끝까지 잘 해내서 성취감을 느끼면 앞으로의 일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 이어지고요. 만약 여러분이 등산을 한다고 가정하면 정상을 목표로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눈에 보이는 산 능선까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웠다가 금방 주저앉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앞서 예시에 나왔던 김모 씨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맨 마지막 골이 아니라 중간중간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이겨내고 넘어갈 때마다 스스로에게 만족감도 느끼고 자부심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둘 가깝고 쉬운 것부터 달성해 가면서 성취감을 맛보고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는 현명함이 필요하겠어요. 두 번째, 생각보다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자이가르닉 효과란 자신이 모르거나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해 강한 끌림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날 해도 될 일인데 별 이유 없이 그냥 오늘 시작하거나 도중에 중단한 작업을 그냥 마무리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의 기본은 일단 행동해라 인데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실수가 없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교육을 받아왔는데요. 이런 방식은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는 있으나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의욕을 증가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세웠던 목표가 가능하기보다는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고 결국 아예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많은 고민, 염려를 하기보다는 생각하는 것을 바로 실천해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더 워스는 성공을 위해서는 재능이 아니라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번아웃 증후군은 목표를 잘 세우고 고민은 최소화하면 걸릴 수 있는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영상 시청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